안녕하세요, GP입니다. 새로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욕망의 크립토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욕망의 크립토는 리플 전문 채널이고요. 이곳 코인하는 트레이더 채널은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관점을 전달해드리는 공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코인이 있다든지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영상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성장해서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관점을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원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보다 시총이 낮았었죠. 그러다가 리플 XRP가 여러 가지 이슈를 이유로 2위 자리를 내놓은 이후에 줄곧 이더리움이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만년 2인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는 만년 2인자인데 이 알트코인에서는 대장이었죠. 알트 대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갈리면서 자 중간에서 사실상 최근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돈이 모아지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비중을 좀 실기를 원하고 있고 좀 큰 거 한 방 원하시는 분들은 알트 쪽으로 좀 기대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더리움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또한 과거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코인이고요. 자, 루나 사태와 그리고 FTX 사태를 거쳐가면서 모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 ETF 승인이라는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함께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였었죠. 자,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루나 사태와 FTX 사태를 거쳐서 이런 침체기를 ETF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과는 달리 침체, 자 그대로 별다른 성장성이 없는 모습을 그려왔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이 자 2위 자리도 어렵다. 특히 예전에 XRP가 한때 2위였죠. 그러면서 지금 XRP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XRP가 제자리를 찾아가진 않을까. XRP 보유자들,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고 있는 몇 가지 코인들이 있죠.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코인들은 솔라나 에이다를 비롯해서 이 아래에 있는 XRP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코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은 국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안 돼 있는 코인들도 있죠. 몇 개 있는데 이거 외에는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면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 시총을 볼 때마다 항상 눈에 들어오는 코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XRP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이더리움 킬러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더리움 킬러의 시총을 합산해 보면은 4,8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2021년도 자 이때였죠. 이때 이더리움의 시총이 2천억 달러였고요. 대략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이들의 시총의 합이 1,200억 달러 언저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킬러라는 그런 명칭은 붙었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났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의 합이 이더리움을 추월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과거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1년 3분기였죠. 자, 이때 엄청난 이더리움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시작부터 해서 1, 2분기 고점 찍고 다시 쭉 내려와서 자 3, 4분기 2차 고점을 찍었죠. 자 그러다가 2022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인 위축장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3,400억 달러까지 찍었다가 자 이 구간에서 2천억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자, 이때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만의 큰 뭐 악재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부터 자, 다시 한번 이때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더리움의 시총이 자, 이 구간 안에서 3천억 달러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던 코인들도 2천억 달러대로 회복을 했고요. 최근 2024년 4분기죠. 이때 엄청난 자, 그리고 나서 2024년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분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다가 2024년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힘을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2025년 1분기 최근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알트코인들이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이더리움 킬러들의 합산 시총이 4,800억 달러가 되면서 이더리움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약 4,700억 달러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이 코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빠른 속도, 거래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스비가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 예를 들어 EVM 호환성이라든지 또는 NFT, 디파이 이런 시장들이 갈수록 다변화되면서 분산이 되었죠. 여기는 코인 마켓 캡인데요. 이 코인들의 시총을 잠깐 보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1위죠. 이더리움이 2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리플이 테더와의 3위 경쟁을 끝내고 확실하게 3위 자리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과 시총 자체가 2배가 조금 넘죠. 2배가 조금 넘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리플 XRP가 자, 이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제거된 가격이라 3,841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되죠, 국내는. 이게 8,000원만 가더라도, 자, 8,000원이 좀 넘죠. 8,000원이 좀 넘게 가게 된다면 충분히 2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건데요.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달러 정도 되는데 5달러부터 해서 10달러, 27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이더리움은 ETF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리플 XRP는 ETF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ETF가 승인이 난다면 이렇게 2배 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배 이상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2, 3위 자리가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더리움을 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리플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을 봐서는 이더리움이 먼저 빨리 치고 나가든지 XRP가 치고 나가든지 해서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띄워줘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미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 XRP도 그렇고 자, 어느 한쪽이 잘못돼야 내가 뜬다. 자, 이런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함께 가는 시장이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재료가 있어서 먼저 간다면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비록 내가 리플 XRP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응원을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뜰 수 있도록 진정으로 축하를 해 줘야지 결국은 같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월 초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욕망의 크립토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지표상 하락 관점이 더 우세하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조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정을 언제 끝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볼 때 키 레벨이라고 보는 게 4시간봉 기준으로 해서 50일 이평선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50일 이평선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평선을 살짝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50일 이평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평선이 여기 이 지점에서 대부분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51일 이평선까지 모이면서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건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2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방으로 움직일 관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더리움 동안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분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보는 현재 관점은 지금 이 자리는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매수 진행 가능한 자리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 알트코인답게 한번 펌핑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위로 상방향으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튈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요. 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400만 원 가격대, 굉장히 이 400만 원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은 코인 시장에 트럼프 2기 행정부 통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서 제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없어질 거고요. 가치가 있는 코인들은 그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 겁니다.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죠. 샤딩이라든지 레이어 2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킬러 같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 자체적인 확장성 개발이라든지 생태계의 다변화라든지 유틸리티의 강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더리움과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킬러들이 이더리움을 킬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예전엔 이제 상징과 같은 거였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보다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서로 쉐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홀더 분이라고 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배척한다라든지, 또 다른 알트코인 홀더 분들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배척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시총이 가장 높고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어 온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 부분에 대한 비중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일정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외에 각 섹터별로 알트코인들 대장들 있죠. 섹터별 대장이요. 섹터별 대장에 대한 코인들 여러분들이 일정 비율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래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를 모방한다든지 따라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죠.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바로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트럼프 일가가 되겠고요. 고래가 되겠고요. 이런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그나마 힘을 빨리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중국에 대한 이 암호화폐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도박 성향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제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우회적으로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이 규모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나 채굴 등을 본토에서 금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가상화폐,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이 부분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에 필요한 거는 이더리움 이미 이더리움은 ETF가 가능한데 여기에 플러스 ETF 스테이킹 이 부분이 가장 큰 이더리움의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띄울 수 있는 알트코인들, XRP나 솔라나, 도지코인을 비롯한 이런 알트코인들의 ETF, 이 승인 소식들이 시장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통해서 불장이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큰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400만 원대는 유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상승 발판을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POC 매물대가 여기죠. 이 구간 안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모여 있는 게 POC 매물대고요. 자, 이 부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오히려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도 그 다음 매물대가 많은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작은 매물대인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가 거의 없죠. 자,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 360에서 350 가격대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밀리게 된다면 밀리게 되는 재료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제2의 팬데믹이라든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지금 관세 정책 같은 경우 약발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다, 뭐 양자 컴퓨터 이슈, 뭐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뭐 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땡큐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서 봤을 때 최소 앞에 7자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차 목표가 산정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